자, 암석을 이제 굴착하는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암석을 굴착하는 거는 아주 크게 일반적으로 그냥 큰 부분으로 나눈다면 발파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나머지에 의한 방법,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 나머지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발파에 의하지 않고 좀 하는 방법, 뭐 이런 거다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파냐, 기타 등등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도 기타 등등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기계에 의한 굴착입니다. 자, 지금 암반을 굴착하는 거는 발파에 의한 거, 화약에 의한 발파. 자, 기계 굴착하는 거는 여러분들 브레이커로 깰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그 뭐 실드 나중에 터널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터널 굴착할 때는 여러분들 땅강아지처럼 암을 이렇게 쭉 갈아서 지금 이 암을 뜯어내는 이런 지금 굴착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기계 굴착 방법. 자, 수력에 의한 아주 고압의 물로 워러제스로 어떤 굴착을 하는 방법. 열 또는 전기력으로 여러분들 뭐 옛날에 어떤 방법을 쓴다면 이런 거죠. 암에 있는 데다 천공을 해놓고 거기다 물을 채운 다음에 얘를 얼게 되면 이게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암을 탁 뜯게 되죠. 뭐 이런 방법들까지 이제 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지금 뭐냐면 조금 이제 이 실질적인 기계적인 이제 부분인데요. 천공 기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암을 발파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암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깊이까지 여기다가 장약을 해야죠. 근데 이 안에다가 장약을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넣기 위해서 지금 어떤 구멍을 뚫고요. 구멍을 뚫고 요 안에다가 장약을 하고 뭐 그냥 요 발파하면 안 되니까 모래를 채우고 여기서 빵 하고 터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구멍을 뚫는 작업을 우리가 천공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천공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충격식.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드릴 갖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햄마 드릴도 있고 회전만 하는 드릴도 있고 뭐 그러죠. 자, 충격식. 이렇게 깨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 피스톤식이고 햄머식이 있고요. 자, 회전식 갈아서 들어가는 거. 충격도 가고 회전도 가합니다. 따따따. 그러니까 따따따따 하면서 도는 거. 그럼 잘 깨지겠죠. 뭐 그런 장비들이 있다 이런 거고요. 뭐 이런 장비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표가 약간 이상하게 이거랑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천공의 방향에 대해서는 수평 방향으로 뚫린 거, 지금 상방향으로 뚫린 천공기계, 하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뚫는 기계. 자, 장비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장비가 이렇게 있으면 앞면에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천공하는 기계, 수평으로 천공하는 기계, 아랫부분으로 천공할 수 있는 기계가 지금 다른 지금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나툼 터널 굴착할 때는 우리가 전보 드릴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잠깐 미리 볼까요? 좋다 보면 이쪽에 여러분들 사진 자리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전보들이에요. 여기에 대차상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자세하게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여기서 천공기계가 가서 쫙 천공을 하고 여기 이제 터널의 막장 부분입니다. 터널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암을 계속적으로 발파에 의해서 굴착을 해 나가면서 얘를 이제 전진해 나가는 거죠. 이런 이제 우리 터널을 이제 발파 터널이라고 하고, 요 뒷부분에 지보제 터널을 어떻게 지금 굴착 과정 중에 보호할 거냐 방법에 따라 좀 나누는데, 대부분 이런 발파에 의한 이런 경우는 뒤에 나툼 터널, 나툼에 의한 방법으로 지금 이 굴착 과정 중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터널을 할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차관계 작업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공 시간에 아마 일부분 배울 수도 있고요. 한 부분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뭐 이게 좀 봐두시면 될 거고요. 자, 일단은 좀 지나가도록 간단하게 보도록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심 빼기라는 거 부르는 거예요.
자, 신 빼기는 지금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좀 쉽나요? 센터 컷 블라스팅. 지금 형상을 보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만 딱 뜯어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요 부분만 딱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요 안을 딱 빼기, 신 빼기를 할 거냐? 참 말을 재밌게 잘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이제 V컷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공을 해내고요. 천공을 해내고 발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요 부분이 이렇게 해서 그대로 딱 떨어져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천공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떼내는 방법이 있고요. 자,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천공 이렇게 뚫어서 요거를 탁 드러내는 방법. 여기에 이제 피라미드 컷하고 이제 부르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어때요? 번컷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자, 여기는 지금 장약을 해 놨고요. 제약군이고요. 자, 여기는 장약이 없이 지금 구멍만 뚫어놓은 거예요. 지금 제약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발파를 할 때 이 발파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발파 에너지가 이렇게 딱 갔을 때요. 발파의 충격이 진동이 전달이 됐을 때 이쪽 다 전달이 될 겁니다. 다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쪽에 자유면을 만났어요. 자유면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런 거 하고요. 내가 이쪽을 지금 요거를 이렇게 약간 열어놨어요. 내가 딱 치면 빠져요. 지금 내가 딱 쳤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얘가 이 압축 난 눌렀죠. 이쪽 방향으로 눌렀는데 이게 쑥 들어가서 압축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빠져버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압축파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 자유면을 만나서 다시 반사가 될 때는 거꾸로 압축파가 인장파가 돼서 돌아옵니다. 얘가 압축이 됐다가요, 이 파가 돌아올 때는 인장이 돼서 늘어났어요. 이 인장에 의해서 압축은 똑같은 힘이 가서 압축은 이렇게 눌렸는데 돌아올 때 인장에서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놨는데요. 여기 어떻게 돼요? 조그만 자유면을 만난 거죠. 자, 여기 에너지가 여기에 전달이 됐다가요. 자, 여기에 지금 자유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장파가 돌아오면서 이 뒷부분은 어떻게 돼요? 파 에너지가 이 뒷부분으로 지금 전달이 안 되면서 이 부분에서 반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인장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가운데서 발파를 땅 하게 되면 쫙 갔다가 반사가 돼서 인장으로 반사가 돼서 탁 들어오면서 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무장약공 내부적으로 지금 이 자유면의 어떤 형태, 그러니까 자유면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암보다는 강도가 극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공기라든가 물.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전달 안 되는 극단적인 강도의 차이를 있는 요거를 구멍을 미리 뚫어 놓게 되면 쫙 갔다가 여기서 반사되면서 쭉 떨어져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지금 번컷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요런 지금 파의 어떤 이론을 따지면 다음과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뭐 여담으로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여기서 지금 땅 쳤는데요. 이게 아까 탁 쳤는데 여기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이유로 만약에 이런 걸 해보세요. 자, 여기가 콘크리트 파일이에요. 콘크리트 파일이에요.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특성이 있어요? 압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데 인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하다 하는 이런 거죠. 기본적인 특성이. 자, 여기에 콘크리트 말뚝을 여기에서 항타를 한다고 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압축이 걸렸죠. 컴프레션 압축이 걸렸어요. 쭉 압축파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암 중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상당히 뭐 공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숲도 아주 약한 층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이 압축이 이렇게 진행됐다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인장이 돼서 돌아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우려도 있냐면 말뚝의 선단 부분이 요 인장력에 의해서 손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거. 죄송합니다. 어, 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했지만 지금 에너지가 갔다가 압축이 갔다가 이런 자유면을 만나면 인장으로 돌아온다. 이런 특성하고 굉장히 유사한 이런 지금 성질을 갖고 있어서 같은 지금 어떤 개념적인 이해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드렸습니다. 자, 조각을 내고 싶은 거를 우리가 조각 발파공 또는 2차 세컨더리 블라스팅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이제 크게 발파를 해서 큰 암석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이 암석 덩어리를 운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게 이제 나와서 그래서 얘를 조각 내서 조그만 걸로 소활 발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작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형태가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발파를 하는데요. 얘를 지금 발파를 하는데 만약에 봐봐요. 큰 이런 암석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화약을 넣고 빵 터뜨렸습니다. 빵 터뜨렸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에너지는 대부분 어떻게 됐어요? 이쪽 바깥으로 공기 중으로 확 분산돼서 날아갈 거고요. 비산돼서 날아갈 거고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약간 손상은 있겠죠. 손상은 있는데 이 지금 큰 암 덩어리 안쪽으로 에너지가 확 전달이 돼서 이거를 쫙 가를 거냐 이거를 쪼갤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를 에너지를 발파 에너지를 전달시켜야 되냐면 깨고자 하는 암 가운데다가 지금 장약을 하고 이거를 터트려야만 얘가 깨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게 깨지려면 구멍을 뚫는 천공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천공하기도 힘들면 어떻게 돼요? 여 위에다가 흙을 덮어놓는 거예요. 흙을 덮고 터트리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물론 얘보다는 못하지만 흙은 공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쪽으로도 가지만 이 안쪽으로도 에너지가 가면서 얘를 깨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복토법하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 하기 힘드니까 여기 암이 있는 이 밑에다가 여기다가 흙에다가 조금 구멍을 뚫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흙이 딱 받치고 있는 데서 이거니까 얘 물론 이거 어떻게 안 떨어지면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 확 이거 전체로 날아갈 수도 있죠. 그죠? 이게 비산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어쨌든 큰 거 소화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여기서 발파를 한 에너지가 이쪽 다 갈 거니까 이렇게 깨지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열법하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거는 지금 뭐냐면 조각으로 우리가 발파를 해서 어떤 뭐 운반이라든가 우리가 목적하는 바의 어떤 크기 사이즈로 이제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표면에서만 얘를 발파를 해서는 우리가 얘를 조각을 낼 수는 없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옛날 그 영화 제목이 그 아마게돈인가요? 네,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요새 여러분들 뭐 집에서 영화 많이 보실 텐데 제 기억에 뭐 그런 게 이제 있었어요. 자, 지구가 있는데 저 멀리서 뭐가 나냐면 우리 그 행성 뭐 하여튼 뭐 쭉 뭔가 하나 이게 뭐 날라와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 이거를 깨야 돼요. 그래서 미사일을 쏴갖고 그래서 빵 터뜨리려고 봤더니 아니 요 표면에서만 빵 해봐야 요 흔적만 남지 얘가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사람을 보내요. 보내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고 계속 보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다 폭약을 설치하고 빵 터뜨려서 얘를 딱 깨는데 성공해서 뭐 얘가 여기 지구로 막 쏜살같이 날아오다가 깨지면서 쭉 날아가면서 지구가 안전했더라. 뭐 이런 어떤 거죠. 자, 여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얘를 조각내고 싶은 거예요. 조각내고 싶은데 밖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발파를 해서는 물론 표면의 일부분은 손상을 주지만 전체적인 데미지는 얘한테 못 간다 하는 거고 이 전체적인 이 에너지를 확 이 안에서 발산하기 위해서는
요 내부에서 발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금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조절 발파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자, 발파를 하는데요. 우리가 발파를 해서 이 어떤 발파의 주 목적이 어떤 그냥 암을 뭐 무조건 없앤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터널 이런 경우 되겠죠. 자, 여기에 터널 단면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터널 단면을 형성을 하고 싶은데 발파를 해서 이렇게 깔끔한 모양을 만들어내면 제일 좋죠.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폭약을 넣고 있는 상태에서 폭약을 넣고 땅 터뜨리면 이렇게 깨질 거예요. 아주 그냥 심하게 막 아무 생각 없이 깬다면 막 삐뚤삐뚤 막 깨질 겁니다. 자, 그러면 단면이 아주 매끄럽게 되지 않고 뭐 찌글찌글찌글 깨졌어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문제 우리가 공착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얘를 메워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메워야 되는 다 메우고 나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형성을 하게 될 텐데 메워야 되는 이 공간을 우리가 여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굴이 많으면 요 메우는 재료비, 메우는 우리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우는 거, 복공하는 거, 이 복공하는 작업들의 재료도 들고 일도 들고 어쨌든 불리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막 불규칙적으로 깨졌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이 안반을 손상을 심하게 줬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 자, 지금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터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널 형성해 나가면 이 부분을 아주 땅강아지가 같이 정확하게 이런 원의 단면을 딱 그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던 이런 암의 어떤 이런 상태 변화를 우리가 더 이상 강도 특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터널을 굴진하면서 이 터널 내부를 보강해야 되는 것, 그리고 보강을 적절하지 않았을 때 이게 붕괴되는 위험성들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아주 정교하게 얘를 발파를 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절 발파 또는 제어 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끈하게 발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드 블라스팅 또는 스무스 블라스팅하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칭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발파를 해낼 때 매끄럽게 아주 최대한 매끄럽게죠. 물론 지금 우리가 원처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굴이 0이게 거의 almost 0이게 이렇게 발파를 해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발파를 아직까지 기술력으로는. 그런데 최대한 어쨌든 간에 원에 가깝게 이렇게 발파를 해내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발파가 아니라 아까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 중에 기계로 굴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계를 써서 얘를 굴착을 해내게 되면 조금 더 아주 매끄러운 단면을 형성을 하고 우리가 지보 패턴을 이제 바꾸는 이런 상황도 될 겁니다. 이건 터널 가서 얘기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발파에 의해서 하는데 매끄럽게 발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무스 블라스팅, 조절 발파 또는 제어 발파를 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나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합시다. 깔끔하게 이제 뜯어내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 라인 드릴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프리 스플리팅, 미리 쪼개놨다 이런 거고요. 쿠션 블라스팅, 뭔가 이 쿠션, 뭔가 이게 딱 쿠션, 에너지를 이렇게 딱 흡수하는 이런 쿠션 장치를 두고 블라스팅 발파를 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원리들을 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뜯고자 하는 요 선이 요 라인이에요. 지금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쪽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뜯어내고 싶은 거예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장약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구멍만 뚫어 놓는 거예요. 딱 무장약이에요. 무장약이에요.
자, 요 앞부분에 대해서는 장약을 하긴 하는데, 장약을 한 50% 정도의 지금 무장약의 한 50%를 다시 이렇게 뚫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고, 여기는 표준 장약 상태로 역시 장약을 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세요. 여기서 있던 에너지가요, 어떻게 갑니까?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요. 여긴 터지겠죠. 그죠? 여기 쫙 터질 거예요. 자, 일루 갔던 에너지가 이 부분을 자유면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반사를 하는데, 자, 막 터졌으니까 압축으로 이게 들어갔겠죠. 누르면. 막, 에너지가 막 들어갔다가, 여기에 미리 구멍 뚫어놓은 부분에 반사가 되면서 인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뜩 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라인 드릴링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거는 상당히 유사한데요. 지금 봐요. 여기에 구멍 뚫고요. 여기에 최소정선 안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장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만 하냐면 여기를 어떻게 되냐면 미리 쫙 금만 가게 해놓는 거예요. 금만 가게.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을 미리 금이 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확 압축이 왔다가 여기 앞에 발파를 하게 되면 압축이 막 왔다가요. 여기서 에너지가 전달이 못하고 미리 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장이 돼서 텐션이 돼서 돌아가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전달 못 되니까 이 부분에서 매끄럽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거를 뭐냐면 미리 지금 스플릿 쪼개놨다. 프리 스플리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쿠션 블라스팅인데요. 자, 여기에 이 자유면에서 점점 해서 이제 장약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조그만 부분만 남겨요. 여기는 장약 폭파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유면에서 나가다가 자, 지금 공 직전에 이제 자유면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울퉁불퉁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이 전까지 내가 요 선까지를 이렇게 매끄럽게 지금 발파를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여기까지는 마음대로 막 발파를 했어요. 그러면 자유면이 뭐 이렇게 생겼겠죠? 또 발파를 또 이렇게 생겼겠죠? 자, 여기에서 막 이렇게 자유면이 막 뭐 불규칙적으로 막 뜯어져 나갔어요. 자, 그 상황에서 요 분의 발파, 아주 좁은 부분의 발파죠. 발파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뒤에 쿠션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림이, 요 부분이 그림이 조금 더 낫지 싶어서요. 요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폭약이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직면한 거고요. 자, 폭약을 주는데, 여기에 모래를 충진해서 여기에 에너지가 뒷부분으로 못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앞쪽으로만 에너지를 전달을 시켜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을 여기 좁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약간 일부분만 어떻게 돼? 앞쪽으로만 딱 뜯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을 전달을 못하고 얘를 우리가 쿠션 블라스팅하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지금 제어 발파를 하는 주 목적은 뭐냐면 일단 어때요? 매끄러운 단면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제 목적인데 자, 요런 이제 스무스 블라스팅 제어 발파는 장약량을 아주 과하게 쓰면 이런 게 이제 우리 행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안반 이제 터널할 때 이제 발파 타입에 대해서 타입 1, 2, 3, 4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발파 에너지가 작으면서, 그러니까 발파할 때 여러분들 생기는 문제, 이런 거는 막 그냥 크게 발파하는 거 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도심지에서 발파를 한다고 치면, 도심지에서 여러분들이 집안이 있는데, 여기가 암이 있어요. 얘를 깨긴 너무 힘든데, 내가 지하를 이만큼을 터프하기로 굴착을 하고 싶어요. 암은. 그래서 여기 암이 있는 구간을 발파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진동이 어떻게 돼요? 인적 구조물이 있으면 인적 구조물로 이 발파된 게 어떻게 돼? 전달이 되겠죠? 진동이. 그러면 이쪽에서 사는 뭐 심하면 이 진동에 있어서 이 구조물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주 적은 미소한 어떤 발파 에너지를 진동에 전달이 안 되면서 여기에 있는 진동을 요 안에 지금 가둬놓고, 그러니까 진동을 차단시켜 놓고
요 안을 발파하는 이런 이제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그죠? 물론 요게 암이 아주 견고하지 않다면 이게 발파를 하지 않고 기계 굴착을 하는 게 당연히 날 텐데 여러분들 뭐 아주 좀 견고한 지금 좀 암을 기계 굴착해서 브레이크를 깬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브레이크 소리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발파하는 것보다 이 민원 상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 수도 있는 아마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쓰는 것들이 우리가 조절 발파 공법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벤치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장약약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발파 방법도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채석장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뜯어내요. 이렇게 뜯어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 뜯어내고요. 여기 발파하고요. 여기 발파하고요. 요만큼 뜯어내고요. 요만큼 뜯어내고요. 요만큼 뜯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발파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요 상황에서 발파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천공을 이렇게 하고요. 자, 위에서 보면 천공을 해내고요. 여기서 발파를 하게 되면 요 부분이 뚝 떨어져 나가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모양이냐,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벤치 형태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딱 뜯어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 컷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규모의 뭐 터널 이런 상황이 아니고 대규모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채석장이라든가 아니면 암사면 형태에서 일부분 이제 크게 이제 따다다다다 뜯어져서 이제 나갈 때 뭐 이럴 때 쓰는 것들이 우리가 벤치컷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수중에서 뭐 굴착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지금 뭐냐면 폭발액의 종류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시공학 시간에 여러분들 뭐 다른 시공학 시간에 이거를 뭐 따로 배우시게 될 거 그쪽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뭐 우리는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 뭐 그쪽에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교재물에 포함을 시켜놨지만 이건 우리 응용지방공학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정도가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시공학 쪽에서는 세부적으로 이런 폭약들이 종류가 어떤 특성을 갖는가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여러분들 예제 있고요. 사진들 있네. 이건 터널에 대한 겁니다. 다음 주 주제일 텐데 딱 보면 터널 라이닝이 보이고요. 나툼 터널이네요. 환기구 시설들도 보이고요. 이게 뭐 이런 환기 장치도 있고요. 아까 봤던 이런 터널 막장 쪽에서 전보드릴이 천공을 해서 이제 발파하기 위해서 천공하고 발파 하약 집어넣고 장비 철수하고 발파 그 다음에 배기하고 암버럭을 철거하고 빼내고 다음 작업 이 작업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 뭐 락볼트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연습 문제 있는 거는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이 코로나19에 아무쪼록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슬기롭게 좀 잘 극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학교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